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까? 직장인 강모 씨는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탁송, 배달, 대리운전에 유튜브 편집까지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 즉 엔잡러가 된 것이다. 그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몸은 힘들지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일한 만큼 수입이 생기니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아 본업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스스로는 본인의 선택에 만족하는 셈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직업은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것일까? 엔잡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까? 엔잡러가 하나의 본업에만 충실한 사람보다 더 큰 돈을 벌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엔잡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엔잡러란 생계 유지를 위한 본업 외에도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본업은 생계 유지가 목적이고 부업은 자아 실현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 정의는 사실일까?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엔잡러를 선택하는 이유는 큰 돈을 벌기 위함이지. 자아 실현이 목적인 경우는 드물다. 물론 개 중에는 평소 즐기던 취미를 부업으로 하다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케이스도 없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투잡이면 족하지 굳이 엔잡러까지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다중인격자가 아니고서야 진정한 자아가 여러 개일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흔히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투자의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논리다. 이를 직업 세계의 논리로 확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직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자아 실현이란 자신의 직업을 천직이라 여기고 평생을 투자한 사람만이 겨우 이룰 수 있는 심오한 경지다. 평생을 노력해도 겨우 이룰까 말까 하는 필생의 과업이다. 잠깐 시간을 내어 행하는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는 좀처럼 도달하기 힘든 단계다. 부업은 말 그대로 으뜸이 아닌 버금에 해당하는 직업이란 뜻이다. 으뜸이 아닌 차선의 직업으로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대목에서 직업의 의미를 살펴보자. 인간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만은 아닐 것이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직업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직업적 노동을 하는 것은 신이 개인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이며 이를 통해 부를 획득하는 것은 신의 축복이다. 반대로 아무런 직업도 없이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에 해당한다. 아무튼 베버의 관점으로는 직업이 그 자체로 자아 실현의 수단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의미는 지녔다.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자 혁명가인 카를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들과 구분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인간은 자신의 생계수단을 생산함으로써 자신을 동물과 구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자신의 생계수단을 생산하는 행위가 바로 직업으로서의 노동을 의미한다. 인간은 직업적 노동을 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동물과는 다른 존재라는 뜻이다. 독일 작가 에른스트 융거도 직업적 노동이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노동은 주먹의 사고의, 마음의, 밤낮의, 삶의 템포이며 과학이요, 사랑이요, 예술이요, 신앙이며 숭배며 전쟁이다. 노동은 원자의 진동이며 별들과 태양을 움직이는 힘이다. 노동이 몸과 마음을 다스려 정신을 고양시키고 이것들이 모여서 우주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천이 된다는 뜻이다. 베버나 마르크스, 융거가 직업 노동을 지나치게 우상화하고 숭배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직업으로 하는 노동이 신성하고 가치 있다고 본 셈이다.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엔잡러로 사는 사람은 신의 의무를 다하고 인간다움을 실천하며
세상 만물과 우주를 관장하는 영웅에 가깝다. 하지만 모든 사상가가 직업적 노동을 신성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노동은 노예들에게 주고 자유민들은 여가에 집중하라.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노동은 본디 노예의 역할이다. 자유민은 특별한 직업 없이 여가를 즐기는 존재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노동의 고귀함은 노예의 꿈이라면서 노동의 의미를 격화시켰다. 프랑스 철학자 에밀 시오랑도 노동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일은 타락이다.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아를 위해 살게 하는 대신 외적 현실의 매인, 가엾고 무력한 노예로 만든다. 이들은 모두 직업이나 노동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에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직업이나 노동이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주장과 부정적이어서 가급적 피하라는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이 옳을까? 여기에는 정답이 없다. 양쪽 주장 모두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논쟁이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기도 하다. 왜냐하면 노동의 신성함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부분의 사람은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해야 하는 처지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어쩔 수 없다. 운 좋게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흙수저에게 직업과 노동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한편 동일한 직업이나 노동에서도 개인마다 느끼는 의미나 만족감은 사뭇 다르다. 직업의 가치나 의미는 일의 속성이 아니라 노동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노동에서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는 경우도 있다. 반면 노동에서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한 채 번아웃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둘의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직업이나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노동의 총체성과 관련이 있다. 총체성이란 노동에 참여한 사람이 최종 생산물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를 뜻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총체성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의 힘이 하나의 전체를 창출하고 바로 그에 기반해서 자신의 고유한 통일성에 부합하게 실현될 수 없다면 우리의 힘과 전체 사이에는 진정한 의미의 관계가 결여될 수밖에 없다. 짐멜에 따르면 자신이 투여한 노동력과 그것을 통해 생산한 최종 결과물 사이에서 연관성이나 관계를 찾지 못하면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얻을 수 없다. 예컨대 찰리 채플린이 출연한 영화 모던 타임즈를 보면 주인공 찰리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이는 작업 공정에서 온종일 나사 못 조이는 일만 반복한다. 그는 자신이 최종적으로 뭘 만들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일부 공정에서 부분적인 업무만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은 총체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시골 대장간에서 호미를 만드는 대장장이를 떠올려보자. 그는 쇠붙이를 불에 벌겋게 달군 뒤 망치를 두들겨가면서 호미의 모양을 만들어간다. 육체적으로는 매우 힘든 노동이다. 하지만 그는 원재료인 쇠붙이가 최종 생산물인 호미가 되는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총체성이 높은 노동이다. 생산의 전체 과정에 참여한 대장장이와 일부분에만 관여하는 찰리 중에서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당연히 대장장이다. 그는 총체성 높은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일한 노동이라도 결과물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그리고 깊이 관여했는가에 따라 총체성의 수준이 정해지고 그 결과 당사자가 노동에서 얻게 되는 보람이나 의미가 달라진다. 총체성이 높은 노동에 참여한 대장장이는 자신이 힘들여 만든 결과물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다. 흔히 이름 앞에 장인이라는 호칭이 붙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모던 타임즈의 찰리처럼 총체성이 낮은 노동에 임하는 사람은 노동에서 의미나 보람을 얻기 어렵다. 최종 결과물에 자신이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 수도 없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기여한 부분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이나 일에서 의미나 보람을 찾고 싶다면 가급적 총체성이 높은 노동을 해야 한다. 엔잡러가 하는 노동은 총체성이 높을까, 낮을까? 물론 개인마다 다르고 노동의 형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생계 때문에 또는 큰 돈을 벌 목적으로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 상태는 총체성 낮은 노동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 돈을 버는 것 외에는 노동에서 보람이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사실 우리가 직업을 여러 개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지만 바람직한 상태는 더더욱 아니다. 신이 개인에게 여러 개의 사명을 부여하지도 않았거니와 이것저것 하다가는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엔잡러가 된다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업에도 질적 수준이 있다. 본업에서 채우지 못한 돈벌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행하는 부업이라면 대체로 가치가 낮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제대로 된 부업은 먹고 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취미 삼아 하는 것이다. 자신의 본성을 찾고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이어야 진정한 부업이라 할 만하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엔잡러가 확산하는 현상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와는 관련이 없다. 부업으로 선택한 일을 통해 얼마나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노동으로서 총체성이 얼마나 높은가 또는 예술적 성취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성공한 엔잡러라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설령 그가 큰 돈을 번다 할지라도 말이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